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먼저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새로운 시작이 출발을 합니다. 먼저 따끈따끈한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설 연휴로 인해 가지고 자,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의 이 일정이 들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을 한다는 겁니다. 동계 올림픽이 이제 이 2월 4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베이징 올림픽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잘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종목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자, 1월 29일 날 설 연휴 전에 지수가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다행히 이제 설 연휴 동안에 미국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을 띄워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늘 좀 이제 내리고 있어요. 선물이 한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말고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리거나, 아니면은 시가가 높이 갭을 빡 떠가지고선 이렇게 내리는 음봉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내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기가 진짜 진바닥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쌍바닥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1월달처럼 그런 폭락은 아니지만 저점 부근을 갖다가 다시 터치하면서 반등 나온다면은 쌍바닥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또 이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면은 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요, 나스닥 지수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3일 동안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늘 조금 장중에 우리 시장으로 낮에 내리는 바람에 우리 지수도 조금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조금 오르다 말고 좀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아침에 갭을 한 1.6% 떠서 시작한 다음에 쭉 올랐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렸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떴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갭을 채우러 이제 내려왔다, 이만큼 정도 더 내려왔다가 여기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요, 260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고 요 위에서 이렇게 이제 버텨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쌍바닥 모양이 되면서 이제 시세가 반등 나오는 시세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도 보면요, 이제 지수 관련주들 또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기관, 외국인, 또 쌍끌이, 이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또 눈에 띕니까? 바로 금융주들. 자,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이 계속 금융주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LG엔솔, 역시 기관에서 LG엔솔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LG엔솔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인버스를 샀거든요. 인버스를 기관에서 계속 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이걸 팔고 레버리지를 삽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이 히트예요. 그래서 여기 수급 리스트 중에 보면은 금액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죠. 이들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무지하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급표 역시 문자로 신청하시면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LG엔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날 확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쭉 해서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래서 50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지만 다음 날은 이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근데 오늘 양봉으로 딱 버팁니다. 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목표가는요, 얘가 이제 5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60만 원 못 갔잖아요. 그러면 최소 59만 8천 원에 이 60만 원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이 퍼센트를 보면은 약 한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캔들은 바로 요 캔들입니다. 요 양봉인데 요 양봉에 요 저점하고요, 요 고점이 있어요. 요 부분이 요런 부분을 이제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가려면은 자, 이 저가가 얼마죠? 딱 요 계산하는 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 보면은 저가가 이 44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고가는 49만 5,500원입니다. 종가상이요. 종가상. 예를 들어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아침에는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졌다. 혹은 음봉이긴 음봉인데 음봉이라 할지라도 이 음봉의 저점이 44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다. 요런 것은요. 요렇게 모양이 생긴다 그러면은 주가가 44만 1,000원 요 저점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급을 보니까 역시 기관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첫날 이제 577만 주 들어왔지만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한 30만 주 가량씩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양봉을 만드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17만 9천 주가 들어와 주면서 양봉으로 버텨줬고,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44만 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위에서 뭐 양봉이 되건 음봉이 되건 특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차트를 분석을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굵직굵직하게 했던 뭐 신규 상장주 중에 카카오페이가 있어요. 자,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상장 첫날 만들었던 고가와 저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가격을 이제 뭐 마디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은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고점 저점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지는 요 저점, 저항은 요 고점, 딱 요렇게 돼요. 그래서 첫날 만들었던 고점을요, 첫날 만들었던 고점을 반드시 이 첫날 만들었던 고점 위로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또 이제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 말고요. 일단 수급이 엄청 들어와서 유명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은 그런 현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첫날 고점이 여기죠. 저점은 여기에요. 그런데 저점을 깼죠. 다음 날부터 깨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요 빨간 선 이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쑥 올라가더니 어떻게 해요? 요 고점. 상장 첫날의 고점을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쭉 또 떨어지는 거죠. 자, 카카오페이도 왔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자, 뱅크도 봐요. 뱅크도 보면은 상장 첫날이 여기에요. 상장의 저가가 여기에요. 이 부분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갱신을 합니다. 눌려도 종가를, 그러니까 종가가 7만 원이었는데 이 7만 원을 안 깨고 또 반등이 한번 줘요.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준 종목들은 여기서 더 간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힘을 모아가지고선 이 윗꼬리가 95,000원대라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반등을 주게 된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왜 그렇다고? 여기서 다 해먹었으니까. 한 번은 꼭 그 고점 위로 올리게 된다. 자, SK바이오팜이 2년 전에 엄청난 또 이 큰 이슈를 일으켰죠. 자, 여기도 보면요. 여기 좀 작은데 요거를 상장한 날 봐봐요. 상장한 날 첫날 상한가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따상 뭐 이런 게 유행이어가지고 그 다음날 점상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또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빵 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이제 쭉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어때요? 상장 첫날에 고가와 저가 이 부분 위로 요번에 여기 점상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것도 물론 점상이어서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고가보다도 반드시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자, 여기요. 고가가 여기죠. 그 다음에 저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다음날 음봉으로 내리니까 아니죠. 종가상 마감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쭉 빠져요.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한 석 달 동안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쌍바닥 등을 그려가면서 횡보를 한 다음에 자, 이 자리 상장 첫날의 요 자리를 정확하게 넘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중요한 라인 때, 중요한 라인 때는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선 딱 보는 것도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갔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장 첫날의 고점은 한 번은 넘어준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자, 요 44,000원대. 자, 이 저점을 안 깬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수급에 의해서 또 서서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런 모습이 이제 어디 나왔어요? 바로 SK I 테크놀로지. 첫날에 이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예, 저점 여기고 저점 부근, 고점 부근. 자, 여기서 SK I 테크놀로지는 떨어졌다가 바닥을 이렇게 잡고선 쭉 꾸준히 올라가지고 어때요?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죠. 이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형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빵 치고 그다음에 뚝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주가가 서서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4만 원을 지켜준다면 매수의 관점이고, 여기서 사실 이제 이 기법상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는 이 30만 원대입니다. 이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워요. 30만 원 이하는 지켜줄 것이고, 자, 그렇다면 30만 원대, 뭐 예를 들어서 38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저점으로 하락이 온다면은 여기서는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30만 원대로 들어갔을 때 이때가 또 한번 좋은 매수 찬스가 된다. 자, 이렇게 깨졌을 때 저점이 오늘 저점 44,000원이 깨졌을 때는 저기 30만 원대, 30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의 이 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4만 원대를 지지하게 되면은 이 고점이었던 이 5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60만 원권 여기까지 반등을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요 RSI 과매도가 들어왔어요. 그죠? 과매도 들어왔을 때가 이제 또 저점이 된다. 떨어지더라도 요 밑에 이제 엔벨롭이 있는데 72,000원권이 이제 계산된 가격이었죠. 72,000원권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요게 뭐예요?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요 저점 여기를 깼을 때 이 폭만큼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정확하게 그 자리가 이제 72,000원대였는데 72,000원대까지 딱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갭을 한 2% 정도 뛰었지만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내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 주식들이 대부분 반등을 줄려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가졌다. 혹은 이제 음봉으로 삼성전자처럼 시가가 갭을 떴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자, 이게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저점 잡고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쌍바닥이 됩니다. 뭐 어떤 형태의 쌍바닥이든 쌍바닥 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은 어때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눌렸다가 자,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쌍바닥이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난번 금요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엔벨롭,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여기를 목요일날 빡 찍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자, 오늘도 역시 이 장중에는 올랐습니다. 자, 13만 원을 다시 향해서 이제 멋지게 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물론 장이 조금 밀리면서 이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내려왔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갭을 띄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째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물론 21선 위에서 계속 이제 놀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살짝 눌렸다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 역시 외국인이 오늘도 120만 주나 크게 들어와 주면서 SK 하이닉스 자, 눌리면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한번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처럼 정별로 가는 종목들 50, 20, 60, 120까지 정별인 상태에서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할 때 바로 이러한 중심선과 기준선이 바로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 단 요런 캔들이요. 요것은 다음 날 하락을 해서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이 아랫꼬리가 생긴 12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60일선이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다가 반등시킬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사실 이제 주가의 이 반등력이라든지 행태를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이고 주가가 잘 가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급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지금 반등 시에는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자, 오늘은 이제 갭을 떠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주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MBL 부근에서 과매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워낙 현대차는 이 움직이는 폭이 작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된 상태가 한 1%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가 자, 19만 원대 지지하면서 계속 여기서 이제 양봉 그려주면서 올라서게 되면은 중심선 위에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붙게 됩니다. 중심선이 지금 이렇게 만날 적마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여기서 이제 이 19만 원 위에서 버티기만 해주면은 중심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훨씬 더 빨리 중심선 위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될 것이다. 자, 거기에는 현대차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안 들어오고 설 연휴 전에도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자, 반등 나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이제 중심선까지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82,000원을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지수 선물이 밀리니까 나스닥 선물이 밀리니까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어요. 하지만 기아는 역시 이 엠벨 근처에 왔을 때 76,000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아가 또 한번 요 중심선 82,000원대를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떡하죠? 요 88,000원 근처 여기까지 또 반등을 한번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기아는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88,000원까지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60만 원을 깬 이후에 60만 원 위로는 복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아직 삼성 SDI의 반등은 없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이 삼성 SDI 같이 이 대형주들 또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 SDI도 이제 거의 이제 60만 원을 깼기 때문에 이 바닥권이고 중요한 것은 60만 원 위로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60만 원권을 지지를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폭락장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이제 멈추고 이제 매수세로 조금씩 이제 바뀌는 중이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 SDI도 빨리 60만 원권 위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여기 이제 5일선 이렇게 내려와요.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60만 원 위에 안착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아직까지 카카오는 계속해서 이제 11선을 밀리는 상태로 계속 꾸준히 밀리고 있어요. 자, 이 빨간 선이 5일선인데 이 5일선 위로 안착을 못 해요. 계속해서 이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5일선 맞으면 떨어지고 또 5일선까지 반등 나오고 이제 이런 이 패턴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실한 추세 전환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소한 21선 내려가다가 이제 저점 지지하고 85,000원대 부근에서 버티면서 이 21선 이평선을 넘었을 때 이때가 아주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자, 오늘 이제 갭을 떴어요. 떴지만 상대적으로 30만 원대, 종가상 30만 원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슬슬 21선이 다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해주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수급을 보니까 자, 오늘 이제 이 갭을 떴죠. 3% 넘게 갭을 뜨면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30만 원대 이하로 이탈하지 않고
자 30만원대 초반이라도 버텨준다면은 21선 내려오면서 멋진 반등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T입니다. 자 KT도 지난번에 3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주다가 요 중심선까지 딱 오니까 요 갭을 갖다가 딱 채운 다음에 다시 내렸어요. 이번에 또 올라왔죠. 자 오늘도 이제 한번 올라왔는데 자 계속해서 아직까지 요 윗꼬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요걸 못 깹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중심선 한 32,000원 부근인데 요 부근을 돌파를 빡 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전고점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조정장 하락장에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KT입니다. 자, 그래서 KT 요 쌍바닥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중심선 돌파하는 시세 흐름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전자는 지금 엔벨롭에서 이제 반등이 이제 쑥 나오고 있어요. 나왔는데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옵니다.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했지만 지수가 밀리면서 이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자 이 엔벨롭 부근에서 자 요렇게 만약에 쌍바닥이 되면은 그때는 LG전자가 오히려 전고점 15만원대 자 여기를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때 보세요. 이렇게 급하게 빵 쳐서 올린 다음에 슬금슬금 이렇게 빼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세력이 써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자 엔벨롭 부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하는데 자 다시 한번 12만원대를 저점으로 잡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 13만원대를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61선이 13만원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요 21선이 내려와요. 그래서 21선 위로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난번과 같은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 빨리 안 올라가면은 이 21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이 61선하고 만나요. 이러면은 별로예요. 이 만나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21선 돌파를 해줘야 이 21선이 가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21선이 우하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우하향하는 21선 돌리기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LG전자는 좀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빠른 반등이 안 나오면요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지지받고 이러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긴 갈 건데 좀 버티다가 갈 것이냐 자 요 차이를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락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항상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또 이제 강력한 반등이 또 미국장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